형님, 저만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 전부를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특히 내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라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족을 믿었다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한 남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35년을 일한 회사에 퇴직금 전부를 날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가족들은 그를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35년을 일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한 평범한 가장이었다. 진수 씨의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자고 했다. 대학생인 막내딸은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진수 씨의 마음 한편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때 10살 아래 동생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제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아냈어요. 친한 후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1년이면 원금의 2배는 됩니다. 진호는 항상 형보다 잘났다.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큰 회사에 다니다가 사업도 여러 번 했다. 비록 번번이 실패했지만 진호는 늘 자신감이 넘쳤다. 형님, 저는 제 돈 5천만 원 이미 넣었어요. 형님 퇴직금 중에서 1억만 투자하세요. 1년 뒤엔 2억이 됩니다. 그럼 형님 노후 걱정 없잖아요. 진수 씨는 망설였다. 하지만 진호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매번 투자 설명회 자료를 보내고 개발 예정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심지어 사업주라는 사람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박 사장님, 이번 개발은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100% 안전합니다. 계약서도 다 있고요. 사업주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 사무실도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진수 씨의 의심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여보, 그래도 동생 말이니까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영숙 씨는 반대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내가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어. 이번 한 번만 믿어봐. 진호가 자기 돈도 넣었다잖아. 결국 진수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했다. 8천만 원은 가족을 위해 남겨뒀다. 투자 후 처음 3개월은 순조로웠다. 진호는 매달 문자를 보내왔다. 형님, 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면 돈 나옵니다. 하지만 4개월째 진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 답장도 늦어졌다. 불안해진 진수 씨는 직접 사업장을 찾아갔다. 충격이었다. 개발 예정지라던 곳은 그냥 빈 땅이었다. 공사 흔적은 전혀 없었다. 허름한 컨테이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진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진호는 행방불명이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사업주라던 사람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투자 사기 맞습니다. 근데 돈 찾기는 힘듭니다. 사업주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수 씨는 무너졌다. 1억 원. 그의 인생 전부가 증발해버렸다. 떨리는 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다. 여보, 미안해. 투자금이 전부 날아갔어. 영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 미쳤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동생 말만 믿고 우리 노후 자금을 날렸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부터 집안은 지옥이 됐다. 아내는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다. 딸들도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빠, 제 등록금은 어떡하라고요? 아빠 때문에 저 학교 그만둬야 해요? 큰딸도 차갑게 말했다. 아빠는 왜 맨날 그렇게 살아요?
왜 항상 판단을 잘못해요? 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동생을 믿은 것도, 가족의 반대를 무시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남은 돈 8천만 원마저 문제가 생겼다.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였다. 진수 시내는 1억 2천만 원이 부족했다. 여보, 어떡하죠? 우리 이사 가야 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울먹였다. 진수 씨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다. 진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집을 나가야 했다. 8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월세 집을 알아봤지만 가족 넷이 살 만한 곳은 보증금만 5천만 원이 넘었다. 여보, 차라리 당신 혼자 나가요. 우리는 제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요. 아내의 말에 진수 씨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일을 구해볼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63세의 나이에 고졸학력,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지만 젊은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저희는 젊은 친구들 뽑으려고요. 경비 일자리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 청소 일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진수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녀도 번 돈은 10,000원이 채 안 됐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진수 씨는 점점 더 비참해졌다. 남은 돈으로 고시원에 방을 얻었지만 그마저도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갔다.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딸들 잘 지내지?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전화는 끊겼다. 진수 씨는 눈물이 났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 그때 오랜만에 동생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당했어요. 저희 집도 망했어요. 뭐? 너도 당했다고? 그럼 내 돈 5천만 원은?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돈 한 푼도 안 넣었어요. 그냥 형님한테 투자 권유하면 소개비를 준다고 해서. 진수 씨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동생마저 자신을 배신했다. 피를 나눈 동생이 형의 노후 자금으로 수수료를 챙기려 했다. 이 새끼가.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진수 씨는 그날 밤 소주 3병을 마셨다. 술김에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다. 딸들이라도 보고 싶었다. 장인어른, 저예요. 진수예요. 딸들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진수 씨,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좀 나타나세요. 딸들도 당신 보기 싫제요. 문 너머로 큰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제발 그만 좀 나타나요. 창피해 죽겠어요. 진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고시원 월세도 밀렸고 방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진수 씨는 거리로 나왔다.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다. 하루 10,000원짜리 입장료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공원 벤치가 그의 집이 됐다. 11월의 추위는 뼈를 깎았다. 진수 씨는 복지관에서 받은 담요 2장을 몸에 둘둘 감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니, 일부러 눈길을 피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젊은 대학생 봉사자가 김밥과 물을 건넸다. 진수 씨는 무심코 받아들고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멀쩡한 가장이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진수 씨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동생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퇴직금을 투자하려 한 욕심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가족의 말을 무시한 거였다.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신의 판단만 믿었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밤이 깊었다. 공원에는 진수 씨 말고도 몇 명의 노숙자들이 더 있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일 거라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끝인가?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 했다.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가족 관계를 조회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요. 가족이요? 제 가족들은 저를 버렸는데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요. 가족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거리에서 죽을 수도 없었다. 며칠 뒤 다시 동생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동생이었다. 진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없냐? 나 지금 거리에서 자고 있어. 형님, 저도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형편이 안 돼요.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진수 씨는 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예전엔 이런 날씨에 가족들과 공원에 놀러 오곤 했다. 아빠, 저기 봐요. 비둘기다. 막내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다. 시간이 흘러 12월이 됐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진수 씨는 온몸이 아팠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펄펄 끓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복지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제가 보건소 연결해 드릴까? 보건소에서 간단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 초기 증세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돈이 없는데요.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치료 받으세요. 나중에 의료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진수 씨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얼마만인지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줬고 제때 밥도 먹을 수 있었다. 퇴원하는 날 진수 씨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라도 해야 한다.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받았다. 공원 청소 일이었다. 한 달에 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긴다는 게 감사했다. 아저씨, 오늘부터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60대 후반의 다른 어르신이 말을 걸었다.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비슷한 처지예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이라도 해야죠. 공원을 청소하며 진수 씨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비록 노숙자 신세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됐다.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마주쳤다. 그 동료는 진수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진수 형? 형이 왜 여기 있어? 진수 씨는 창피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투자 사기 당해서 이렇게 됐어. 가족들도 다 떠났고.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봐. 그 말에 진수 씨는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료는 5만 원을 꺼내 진수 씨 손에 쥐어줬다. 이거라도 받아. 밥이라도 사 먹어. 진수 씨는 사양했지만 동료는 고집스럽게 돈을 쥐어줬다. 그 돈으로 진수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다. 진수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작년 이맘때는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웃었었다. 딸들이 케이크를 사오면 아내가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5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복지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진수 씨도 초대를 받았다. 따뜻한 국과 빵 그리고 작은 선물이 준비돼 있었다. 아저씨들, 메리 크리스마스. 대학생 봉사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진수 씨는 그들의 미소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다. 식사를 마치고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를 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진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정말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닐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행사가 끝나고 진수 씨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다. 벤치에 누워 별을 바라봤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나도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진수 씨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추운 겨울밤 그는 다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1월이 되었다. 새해 첫날 진수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뭐라도 해야 한다. 구청에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운전면허 있으세요? 그럼 지게차 자격증 따는 과정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지게차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60대 분들도 많이 하세요. 자격증 따면 일자리 구하기 훨씬 쉬워요. 진수 씨는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육장으로 향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개월 뒤 진수 씨는 지게차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한 물류창고에 취직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진수 씨에게는 희망이었다. 월급을 받고 진수 씨는 작은 고시원 방을 다시 얻었다.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수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나 지금 일자리 구했어. 지게차 운전하는 일이야. 월급도 받고 있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잘 됐네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다. 진수 씨는 계속 말했다. 나 열심히 살게. 돈도 모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당신 정말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해. 아내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근데 당장은 못 만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진수 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진수 씨는 묵묵히 일했다. 월급을 모아 조금씩 저축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돈 좀 모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전세는 못 살아도 월세라도 같이 살자.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다시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수 씨는 가족과 재회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딸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했다. 아내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아빠, 제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막내딸이 따졌다. 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학자금 대출 받아줄게. 졸업하면 아빠가 갚을게. 진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서서히 가족들의 마음도 풀리기 시작했다. 막내딸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 아빠, 오늘 제 생일인 거 기억해요? 물론이지. 아빠가 미역국 끓여줄게. 에이, 아빠 요리는 맛없잖아요. 하지만 막내는 웃고 있었다. 진수 씨는 그 웃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알고 있었다. 이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을 거라는 걸. 공원 벤치에서 떨던 그 추운 밤을,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절망을 진수 씨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쉬운 길을 찾지 않겠다고, 가족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어느 일요일 오후 진수 씨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바로 그 공원이었다. 1년 전 노숙자로 지냈던 그 공원. 여보, 여기 벤치에 앉아요. 아내가 말했다. 진수 씨는 주저했다. 바로 그 벤치였다. 자신이 떨며 밤을 보냈던 그 벤치. 괜찮아요. 앉아요. 아내가 손을 잡아줬다. 진수 씨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나 여기서. 알아요. 다 알아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진수 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정말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 씨는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비록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진수 씨는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아빠, 빨리 들어와요.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그곳에는 가족이 있었다. 따뜻한 밥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진수 씨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조금씩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수 씨는 알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진수 씨는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잠결에 손을 잡았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다녀올게. 진수 씨는 집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물류창고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진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잘 살아보자. 이번엔 제대로. 진수 씨는 다짐했다. 그리고 버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인생처럼. 진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당해. 하지만 진수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35년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수 씨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독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입니다. 진수 씨는 이 돈을 불리려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박을 꿈꾸는 순간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은행 이자가 적다고요? 그래도 잃어버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는 욕심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60대의 노숙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거리로 나가면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수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뗄 수 있었고 일자리를 구했고 가족이 다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의 말을 들으십시오. 진수 씨의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만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입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면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기꾼은 가족의 탈을 쓰고 옵니다. 진수 씨를 속인 건 남이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돈 넣었어요. 우리 가족인데 내가 당신을 속이겠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호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의 돈으로 수수료를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배우자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수익률이 너무 좋아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퇴직금 통장을 열어본다면 그 돈이 정말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진수 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1년이면 2배, 정부 지원 사업, 100% 안전. 이런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버는 돈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돈벌이를 제안한다면 그 사람부터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수 씨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의 안전망입니다. 함부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있습니다. 진수 씨처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위험한 투자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은 안전한가? 내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 주변에 진호 같은 사람은 없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